안녕하십니까. 고려인매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경남 창원 의창구 구면 감계리 힐스테이트 3차 물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유권 이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입찰할 때 그 금액에서 감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권리적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세 페이지를 먼저 보고 물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101075. 어느 지역이 있는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인근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지도를 살펴보시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지역에 계시고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토지가 제대로 잘 구획 정리되어서 개발된 신도시처럼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래된 어떤 옛날 마을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굳이 토지 투자를 한다면 이제 이런 물건들이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작은 산업단지도 하나 있고요. 아직도 개발되고 있는 2018년 11월 입주 예정인 덕산 안에 에코프리미엄 2단지, 아직도 추가적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경매물건에 낙찰가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지권 16.4평, 전용 면적 25.64입니다. 전용 면적 25.64평.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에 대한, 소유자는 아마 같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가 2억 7,400, 그리고 최저가 2억 1,900, 그리고 보증금은 2,192만원, 청구 금액은 5,000, 신청됐다. 현재 진행 중이고 유찰됐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전경이고요. 해당하는 그 동에 대한 사진이고, 여기는 출입문에 경매 안내문을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자, 진행 상태 보시면 2018년 10월 16일 유찰됐습니다. 2차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문건 처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관 입찰 기일 조사 제출했고요. 그 외 기타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한번 연락 복사를 했고, 그 외에 기타 이 물건에 관해서 뭔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어떤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접수된 사건이나 기타 사항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행 사항이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건 건물에 대한 상세 내용, 그리고 대지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고 거주자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장 조사를 갔을 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폐문 부재, 그리고 경매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하고 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보니까 소유자 가족 외에는 등재자가 없다. 소유자 가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이 요약된 이 등기부등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요약본입니다. 네,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습니다. 2015년 3월 했고, 그리고 같은 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확정 채권 양도 전에는 경남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캐피탈로부터 또 추가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2015년부터 3년이 지난 이때 채권 청구 금액 5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캐피탈. 자, 캐피탈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이쯤 신청될 이쯤 굉장히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도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채권 금액만 봐도 알지만 그 채권의 성격 종류를 봐도 현재의 소유자는 이 집을 부지할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진행이 될 물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느냐 하는 것 없으며 설정된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한 종합을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 1순위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것이며 세입자는 없습니다. 세입자도 없고 배당 요구한 어떤 전세권자도 없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고 모두 깨끗하게 말소될 것입니다. 모두 전부 말소가 돼서 깨끗하게 권리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인수가 있을 것인가? 등기부 기재사항에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모두 말소됩니다. 법적인 인수는 없고 문제는 그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된 관리비 채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등기부 등본 요약본에서 보셨다시피 채권의 종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소유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 연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별도인지 그 금액은 연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벌금이나 체납금은 없습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임차인 없습니다. 없고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주민등록등본 발급한 결과 소유자 외에 등재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명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입니다. 권리관계 소유권자죠.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후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1개월 정도 만에 명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1개월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보름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갔습니다. 한 90% 정도는 간혹 조금 늦어지면 2달 정도, 3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희박합니다. 잘 없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만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강제 집행은 300에서 약 400만 원 정도, 전용 면적이 250만 원이니까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 합의를 한다면 강제 집행 비율의 하한가에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할 것이 권장드립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자, 권리적인 사항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찰받고 나면 명도를 해야 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전 소유자의 점유권 분쟁,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협의 또는 강제 집행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한 300 정도 이상 입찰가에서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예,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경매로서 이익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물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리적 하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을 분석해서 그 금액을 기초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